대성 선생님, 집단지성이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면 꼭 약방의 감투처럼 나오는 말이 집단 지성이라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심리학적 측면에서 집단 창의성, 집단지성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논의가 됐어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게 2000년대 초반 학교 혁신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와 기대가 이제 듬뿍 담겨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이 집단지성, 이 어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집단 지성은 다수의 개체가 서로의 협력을 얻게 되는 집단적 지적 능력을 뜻합니다. 그 집단지성의 힘이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은 게 2000년도인 것 같아요. 캐나다의 골드코프라는 금강의사가 만성 적자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집단지성의 힘을 채용했어요. 어떤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기존에는 이런 금맥을 캐는 사람들만이 그런 탄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했다면 그 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뭐 지질학자부터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뭐 경제학자들까지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코프사가 갖고 있는 금강에 대한 지질 정보를 인터넷 온라인상에 그냥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아까 우리 대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질 정보를 이용해서 금강을 찾았고, 그 금강을 찾은 것들이 결국은 성과와 결실로 나타나서 골드코프사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어떤 혁신 기업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SNS가 이제 시대가 되면서 이 집단지성은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발전이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학교 현장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건 좀 리더십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왜 집단지성이 학교 현장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사실은 그 문제의 당면에 있지만 또 그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어떤 문제 해결의 방식이 전달이 된다면 참여율도 낮고 그리고 공감도 얻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기존의 학교의 의사결정이 수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교장 선생님 계시고, 교감 선생님 계시고, 부장님들이 계시고, 또 선생님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사결정들이 결국은 소수에 의해서 독점된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학교의 민주적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데 오히려 저항 요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단지성이 도입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소수의 뛰어난 리더가 다수의 보통의 구성원들을 이끄는 것이 좋은지, 다수의 보통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쟁하며 협력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집단 창의성 개념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있다면서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다 아이폰 만들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혁신에 있어서 이제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다수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혁신은 또 뛰어난 그런 선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라든가 앨런 머스크 역시 또 약간 비슷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뛰어난 분인 건 분명하지만 어떤 테슬라나 애플사의 놀라운 성과들이 그 창의적인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집단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모차르트나 프로이드 같은 천재 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주위에 많이 묻고 많이 경청하고 그 의견들을 갖고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집단지성이 발휘됐고 집단 창의성의 힘으로 놀라운 성과와 혁신을 이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집단지성에 대한 우려들도 사실은 커져가고 있어요.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뭔가 이 집단적인 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수의가 필요한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의 이제 소수가 독점하는 발언권을 독점해서 뭐 빅마우스라고도 하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혹은 편의주의로 우리 모두 편한 쪽으로
치우친다거나, 그리고 문제 상황이 복잡해서 충분히 구성원들이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편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집단 이기주의. 우리 학교 현장이든 사회 속에서 공동체가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거나 혹은 아까 하신 것처럼 빅마우스에 의해서 어떤 숙이나 협의의 과정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교육 현장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갑자기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예를 들면 뭐 급식 학년별로 시간 조정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학교의 뭐 행사라든가, 그런 회의들이 근데 사실은 이제 회의가 너무 지루하게 이어진다거나, 그리고 어느 집단에서 약간 목소리가 크고 힘 있는 집단이 이겨버린다, 그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네요. 대성쌤은 좀 이렇게 불편한 얘기는 잘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전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특정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님들과 어떤 기자들이 중국 음식점에 갔던 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정확히 제가 이제 그 멤버 구성원과 모임의 성격은 기억 못하는데, 자 마음대로 먹어 하고 나는 짜장. 그러면 다 같이 짜장을 먹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소수의 빅마우스에 의해서 의사결정되는 것들은 사실은 과거의 수직적인 의사결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게 돼버려요. 그리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회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집단 지성과 대비되는 건 아니지만 집단 사고라고 하거든요. 어떤 이해득실을 따져서 단기적인 이득에 이제 심취해서 그걸 추진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사실은 학교라는 것은 교사들만의 공동체가 아니고 학생도 있고 교사도 있고 학부모도 있어요.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소중한 거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그렇죠. 안전하고 건강하게 배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아이의 진로와 진학, 건강, 안전이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교사 시절에는 내가 수업에서 좀 방해받지 않고 수업에 좀 집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 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학교에서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좀 재밌게 공부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부로 인해서 진학도 잘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학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교육 구성원들의 입장들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학교에서의 의사결정, 과연 학생, 학부모, 교사가 똑같은 지분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함께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지 못한다면 정말 집단 사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성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학교 운영, 뭐 학교 자체에 있어서 이 집단 지성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동등하게 이 발언권이라든가 의사결정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이런 거꾸로 왜곡이 되고 학교 교육이 서로가 불편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장일치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어요. 만장일치가 나오는 사회, 다양성과 개성이 없는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불편해지진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은 왜 이렇게 생각 못하지?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풍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풍토를 마련해 주는 것은 사실은 학교 환경, 교직원 협의회뿐만 아니라 수업 속에서도 필요하죠. 수업 속에서도 집단 사고가 되지 않고 집단 지성이 되는 방법.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급에서도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사실은 선생님이 의도하거나 아까 우리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특정한 구성원들의 의도에 따라서 휘둘리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 내, 학급 내 이런 창의적인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는 풍토 어떻게 조성해 줍니까? 우선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고, 근데 두 번째로는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토론해 보세요 하면 한두 사람이 독점해봐요. 저희 노래방에서 한두 분이 마이크 잡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근데 세 번째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중간 피드백이 좀 있어서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소수 의견이 묵살되지 않도록 그런 거에 대한 존중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토의 토론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업무적으로나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항상 토의 토론이라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해요. 근데 어떤 공동체, 어떤 회의에서, 어떤 수업에서 토의 토론을 하고 났는데 끝나고 나서 서로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풍토에 있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될 수 있는 허용적인 환경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학교도 마찬가지고 수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토의 토론하고 그거에 대한 토의 토론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든 후련하게 속 시원하게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토의 토론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근데 저는 가끔 교직원 회의가 너무 많아서 불편하고 또 의미가 없다, 결론이 안 내린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의에 있어서는 목적이 정확하고 사전 정보가 공유돼서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미리 수립해 올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서 이렇게 결론을 도달해 가는 과정도 조금 이런 토론 기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요즘에 회사에서 스탠딩 회의도 한다면서요. 시간을 좀 정해놓고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약간은 좀 효과적인 방안으로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스탠딩 회의도 말했지만 이제 학교에서는 회사나 어떤 선진적인 기업에서는 직급이나 직위에 대해서 이제 거론하지 않고 누구님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그것도 이제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대표님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학교야말로 가장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대나 입장이나 학부모님 입장, 학생 입장, 교사 입장 너무나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통과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장은 이제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이제는 그 결과가 학교 운영이라든가 수업 운영,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고민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단 지성이 발휘하게 돼서는 집단 구성원 간의 래포가 형성되고 문제의식이 있고 우리 토요토론 문화가 활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